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5일 오늘 식목일인데요. 한 번의 뉴스 정리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은 식목일하고 경주시하고 또 여러 기관에서 나무 심기 행사도 하고 하던데요. 또 한편으로 어젯밤에 다 같이 여러분들도 뉴스로 보셨겠지만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면서 사실은 나무를 심고 가꾸기는 어려워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것은 결국 한순간이다.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재민들의 그런 황망한 모습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사실은 4월 1일 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월세자 출토 관련 동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부터 수, 목 이틀 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요. 좀 힘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회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게 사실 저는 만드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실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또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도 너무나 당연하죠. 재미가 없다. 또, 들어는, 뉴스로 다 했던 걸 읽어주는데, 그걸 뭐하러 보냐, 바쁜데, 이런 여러 가지 따끔하게, 아프게 충고해 주시는 충고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이틀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좀 같이 뉴스를 해설해줄 어떤 그런 패널도 좀 모셔야 되겠다. 근데 그건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 방면으로 찾고는 있습니다만 잘 쉽지가 않고요. 또 앞으로 그 작업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또 뉴스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얼마든지 참여를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또 반성을 합니다. 이틀 안 했던 건 결국은 제 개입니다. 연초에 약속했던 대로 어렵더라도 또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전 약속대로 일단은 꾸준하게 한번 뉴스 브리핑을 계속 해보겠다는 제 결심대로 또 하려고 오늘 또 이 뉴스 브리핑이라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좀 뉴스 브리핑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성해자에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소 모형 미니어처 목재대가 나왔다는 소식에 지금 4월 2일 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국립경주문화연구소에서 이 월성 현장에서 바로 성과 설명회를 했고요. 이번에 공개된 축소 모형 목재 배,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축소 모형 배 가운데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또 이 발굴 성과를 담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제공한 영상도 이 기사에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는 이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경북 독립운동사 아카데미를 우리 경주시에서 경주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2015년부터 해온 교육인데요. 올해는 경주를 시작으로 구미, 김천에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경주문화원 협조로 경주문화원 교육장에서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6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미리 공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매주 수요일 날 6주 동안 교육을 한다고, 독립운동사 속에 발현된 경북의 재성이라든가 이런 실내 강연도 하고, 또 경주, 영천, 포항, 경북 일대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하는 이런 두 차례의 현장 교육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또. 요 세 번째 뉴스는 경주경찰서에서 그저께 국민은행 외동산업단지점을 방문해서 이 보이스피싱 문제를 예방한 이 은행원에게 감사표도 주고 또 신고 보상금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은행원인데요. 3월 21일 날 한 남성이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국민은행 통장을 대거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거금을 이체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9에 신고해서 보이스피싱을 막았다고 합니다. 범죄 수법이나 이런 것도 일부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기사로 한번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 올해부터 휴일 없는 농번기에 농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보니까 다른보다 당연히 휴일 없이 이걸 하니까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이 소식입니다. 3월 한 달간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3월달 이용객이
1151명인데 작년 3월 달에 832명보다 거의 뭐 배 이상 늘었다는 소리고, 또 농기계 임대 실적도 2018년 작년에는 3월 한 달 동안 646대였는데 올해는 1024대, 1.6배가량 증대했더라. 이런 건 농민들에게 그 필요 없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용 실적도 이렇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런 농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은 최종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시행을 하겠다. 이런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뭐 경주에서 대단한 부분이죠. 온 가족이 1억 이상, 5년 동안 1억 이상 기부하는 약정자 모임, 이런 아너 소사이티 회원에 이번에 가입이 되면서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이 패밀리 아너 소사이티 회원이 탄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분이 아들 이상춘 씨, 경북 1호이고요. 요분이 이상춘 씨의 어머니 신정자 씨, 또 이분은 이상춘 씨의 아버지 되시는 이충우 씨, 이렇게 일가족 3명이 5년 동안 1억 이상 기부하는 이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경주에서 처음으로 패밀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는, 기부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탄생을 해서 경주시에서도 축하를 했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패밀리 아너 소사이티 회원이 처음인데, 경북 전체로 봐서는 세 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24대 축협회장에는 이미 보시는 대로 유병일 현 부회장이 3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반 투표를 해서 이번에 24대 경주시 축구협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가장 모범적인 체육단체로 거듭났다. 이분이 유병일 이번에 24대 경주시 축구협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고 보실게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이 신라 강좌를 운영을 합니다. 신라의 대외 교류를 주제로 한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신라의 역사적 의미, 작년에는 불교 미술과 고고학적 성과들을 소개를 했고, 올해는 신라의 대외 교류라는 주제로 4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하고요. 또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하시고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경주경찰서에서 일명 아도사키 도박파, 농촌지역에 도박장 차려놓고 합계 금액이 한 7천만원, 4천만원간 도박판을 벌인 도박단 22명을 검거를 했는데요. 총책 1명은 구속영장 신청하고 나머지는 도박장 개설 또는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21명. 여기 보면 창고, 마개, 상식이 여러가지 역할을 분담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했더라. 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 빈 상가에 도박장을 개설했더라. 이런 경찰 조사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준하경 시장 어제 국회를 방문했다가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워낙 여러 가지 현안을 건의를 하려고 이렇게 갔었는데 장관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만 김석기 국회의원하고 산자부 야당 간사인 장석춘 의원만 들어오게 하고 김석기 의원하고 이 국회의원 2명만 만나고 자치단체장인 준하경 시장은 안 만나줬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준하경 시장은 이게 지금 정부의 전번달 한번 일간지 보도록 기장군 쪽으로 결정이 됐다 이러면서 엄청 파문도 있었습니다만 장관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데 대해서 준하경 시장은 이 원자력 해체연구소 입시 결정이 막바지에 이런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고요. 국회의원만 들어오고 시장은 못 들어오게 만남 장에 한 것은 원외인 입지 발표를 앞두고 특정 지자체 장을 만나는 것이 장관으로서는 크게 부담이 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원외인 입지 결정이 아마 준하경 시장께서 보시기에는 거의 다 된 걸로 판단을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식목일 행사 있었고요. 동공원에서는 13일, 14일 벚꽃나들이 뭐 다양한 문화행사를 오후에 2시부터 5시간까지 한다고 합니다. 말이 많았던 거죠. 지금 사행후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7월 달에 보존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이걸 확정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국민들 각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그 후보 시절 재검토를 약속을 했고 또 취임하고서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을 했는데요. 작년에 재검토 준비단 회의를 했고 올해 지금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용 해결로를 앞으로 중간저장 시설은 어떻게 할지 또 연구저장 시설 처분장은 어떻게 할지 등등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재공로나 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부 자료를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이동사회 법률과 소통, 갈등관리, 조사 통계, 각 분야 전문가 또 남녀 비율도 균형 있게 배치하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이게 짐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 30대 인사도 포함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최대 70명까지 1차 후보군을 15명 뽑는데 70명 정도의 1차 후보군을 구성을 해서 원전 지역이나 환경단체 원자력계 또 대표기관 또 대표단체에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런 제척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하겠다.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하겠다. 위원회를 재검토위원회를 이런 입장을 선자부가 선임을 받겠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이 월성원전 내에 지금 2016년에 한손에서 조밀 건식 저장 시설 16만 8천 다발 이른바 맥스트 사용 후 해결로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정부에 승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현재 보류 상황이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경주 사용 후 해결로 임시 저장 시설을 늦어서 2, 3, 4호기 가동 중단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재검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용 후 해결로 정책 검토를 할 때 공론화를 할 때 이 경주의 맥스트 추가 건설 부분은 제외를 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 이 기사 속에 쭉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한번 좀 참고를 해봐. 다음 뉴스는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주 미디어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들 우리 신문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임센터장으로 이질락 전 도의원이 어제 재단법인 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 정기이사회에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6월달부터 공모를 했는데 4명이 지원을 했고 이 4명의 지원자 가운데서 이 이질락 전 도의원이 선임이 됐다고 하고요. 임기는 2년이고 1차 연에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사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남대에서 전기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2, 3, 5대 시의원도 있고 5대 시의회 부의장도 있고 전번 경북도 의회 의원도 임을 했습니다만 작년 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도의원 연임에는 실패를 했고요. 이 재단법인 스마트 미디어 센터라는 것은 지난 2012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 공모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실감 미디어를 구현하겠다 하면서 시설비, 부지 매입비 전체 한 224억 들였는데 이 중에서 경주시는 부지 매입비로 한 20억을 들였고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른바 실감 미디어 산업 기반 구축 사업 기간이어서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됐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른바 성과 확산 사업 기간입니다. 2017년부터는 정부 지원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경주시가 매년 5억씩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가 성과 확산 사업 1차 만료 기간인데 현재까지 이게 지금 이 재단법인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무슨 연구 수주를 하고 이렇게 자체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주시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5억씩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구원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정식 연구원은 4명뿐이라고 하고 나머지 6명은 단기 기간제 근로자,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면 2021년까지 이전락 취업신임센터장의 1차 임기일 텐데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 경영력 여건을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아마 판단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올려놓은 기사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한 주 동안에 경주 포커스가 전해드렸던 뉴스들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뉴스들은 우리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 내일은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오전 시간은 경주시 전역이 좀 교통 체증이 많이 나지 않을까. 오늘 꽃비가 많이 날리던데 외출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나 이런 교통 통제 구간 시간표 잘 확인하시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본관지에 큰 결혼식이나 있어서 가셔야 될 분들은 미리 몇 시간 전에 움직이시는 게, 그래도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려면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경주 포커스 김경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